그럼 이장희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종료 5분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장희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전에 조 교수님과 또 패널들 사이 아주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게 주어진 것이 오늘 이 남남 대화의 차원에서 이 통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동일점, 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제 페이퍼와 상관없이 제가 좀 오늘 아까 그 예를 들어보니까 너무 내 발표 논문 위주로 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내 스타일대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독일 통일 30주년 아까 여기 나왔죠. 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독일 통일이 됐는데 그 독일 통일에 시공자와 그렇죠. 시공자와 이제 사실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자는 에곤 바라는 분이고 바로 이제 시공자는 빌리 브란트입니다. 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아주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가 이 정말 6.25라는 피부에 나는 이런 민족 간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peaceful change, 평화로운 어떤 변화를 좀 이행해 보기 위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한 것도 평화통일 로드맵이다. 최소한도 이것이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 내부라도 이런 평화로운 통일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이런 대장전의 로드맵이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조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89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대학교 이홍구 교수가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거의 그대로 지금 다 계승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통일 방안의 어떤 그 프레임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통일 방안은 그 앞에 82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 민족화 민주 통일 방안이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단일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 못하지 않냐. 남과 북 사이에 또 우리 내부에도 이런 어떤 공감대 없이는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류협력, 그 다음에 남북연합, 그리고 단일통일국가 요 3단계. 그렇죠?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좀 신뢰를 쌓고 두 번째 남북연합, 영어로 말하면 컨페더레이션, 국가연합이죠. 쉽게 말하면 원네이션, 일민족, 그죠?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지붕은 똑같은데 전부 독립되고 세금도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잘 맞는다. 우리 그럴 필요 뭐 있나? 부엌도 하나 합치고 방도 같이 쓰자. 그게 이제 일민족 일국가 막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하는 평화 통일 로드맵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저는 4단계입니다. 화해 교류협력 단계를 YS가 들어가서 바꾼 것은
교류협력보다 화해협력 단계로 조금 고쳤습니다. 이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일민족 일과 단계, 여기 다른데요. 저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 사이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 단계. 우리가 53년 정전 체제가 끝난 후에 정말 70년 가까이 분단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현재 전시 상태고 사실상은 이 물리적인 전쟁 행위는 디팍토 터미네이션 오브 워, 사실상 전쟁 종결 상태 있지만은, 그러나 남과 북은 여전히 이 53년 정전 체제에 대한 최소한도 법적으로 이것이 종전선언이 있던 뭔가 분명히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좀 쉽게 생각했는데, 반드시 화해협력을 아무리 해도 평화체제라는 이 종전에 대한 건 분명히 엔딩 오브 호스틸리티,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걸 분명히 서로 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남북연합 단계, 그 다음 인민족 일국화 단계랍니다. 이 적대관계 종식이 바로 평화체제 구축 단계의 종전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종전이라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평화통일 로드맵은 화해협력 단계, 평화체제 구축 단계, 세 번째는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일민족 일국가 단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의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에서 우리 나름대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간의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통일의 시계는 몇 시냐, 지금 워타임 어디 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우리 내부에 정말 열정적인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들이 국민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 조 교수님 아까 발표에도 우리 청년들의 상당한 청년들이 우선 당장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평화나 통일 문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더 무섭다 이거죠. 무관심이 저는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민주화의 국민협의회를 사실은 제가 초기에 정관을 만들고 초기에 멤버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남남 대화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핵의회와 해협회의 모델을 딴 겁니다. 사실 중국의 핵의회 해협회는 실질적으로는 이쪽 저쪽에 정부 출신들이 민간화해가지고 있지만 뒤에는 정부가 다 조정합니다. 우리 지금 민화협도 실제적으로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지만 우리 민화협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그건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기 정당이 들어갑니다. 정당이요. 초기에는 정당이 좀 98년에 생겼는데요. 그 당시 보수 정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이부영 의원은 그쪽에 몸담지만 비공식적으로 내가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여야가 다 정당 대표하고 또 노총이 들어오고요, 교총이 들어오고요, 직능단체가 들어오고 어떻든 이와 같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것은 어떻든 김대중 대통령 민간 통일 운동 가장 좀 성과라면 민화협 하나 만든 거, 그다음에 통일교육협의회를 만든 거,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든 남남 대화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다. 여러분이 쉬운 것 같죠? 실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통일 로드맵에 대해서 구성 초안 과제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
비핵 개방 3천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How?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제시 안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실제 돈도 막 거두고 했잖아요. 그 돈이 지금 어디를 갔느냐 이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독일 얘기도 나오고 뭐 어디부터 내 얘기가 오늘 시작이 될지 오늘 아까 앞 토론하고 조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가 발표한 그대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리고 과거에 했던 가운데 우리가 남과 북이 저는 이 평화통일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인 차원, 하나는 쌍방간 남북 간의 차원, 하나는 국제적인 차원. 국내적인 차원은 남한 내부의 어떤 남남 갈등, 또 북한도 북한 내부의 갈등인데 그게는 뭐 소위 단일 체제니까 일단은 속에 어떻든 간에 뭐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남북 간의 관계는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9.19 평양 공동선언은 상방 벌써요. 상방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이상 없습니다. 이제. 자, 이제 뭐가 남았냐? 핵심적으로는 남과 북 사이에 그 많은 합의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남과 북 사이는 신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합의가 이게 왜 이행이 안 되느냐? 우선 우리 남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자주적인 역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주적인 역량을 함량을 하고 어떻게 이 평화통일을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우리 국제사회, 뭐 국제사회를 거치면 미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떨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남북 문제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엊그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떨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내에 오늘 같은 이런 대화를 해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는 대화 여러분 얘기할까요? 북한 인권 문제에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통일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통일 방안 같은 어떤 사람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다 다릅니다. 선 교류협력이냐, 후 정치 군사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요사이 내가 정리해서 간 게 우리 민화협도 이런 모임이 별로 없어요. 전부 뭘 하냐면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이벤트성만 자꾸 해요. 그럼 내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또 희규원 선생도 내가 잘 알고 생각이 뭐라는 걸 다 압니다만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꾸 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독일 통일의 큰 철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레알 폴리시입니다. 그걸 실천 원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접근을 통한 변화고 하나는 무력 포기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10월 28일 날 연방의회에서 3인당이 정권을 잡을 때 외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독일 통일이 지금 현재 흡수냐 합의냐 뭐 편입이냐인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편입입니다. 합의 통일 하나 예를 들면 북예멘 남예멘이 합의 통일을 할 뻔한데 그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갔어요. 얼마 있다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합했는데 군대와 경찰이 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하는데 아닌가 다를까 터져버렸어요.
베트남 여러분들 무력 통일이잖아요. 독일 통일은 정확히 말하면 1998년 90년 3월 8일 날 최초로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했어요. 그것도 이 자유진영이 50.6% 정도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소위 말하는 도이치라이혀 독일 제국 의회가 한 번도 히틀러 이후에 끝나고 난 데 안 열었는데 그때 열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할래? 그 동독 주민 50.몇% 그 사람들이 서독 기본법 23조 방식이 있고 146조가 있습니다. 23조는 글자 그대로 편입 통일이고, 자 146조는 합의 통일입니다. 동서독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두 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합의 통일이에요. 23조는 독일 서독은 6개 주고 동독은 5개 줍니다. 그 뭐라고 써놨냐면 23조에 서독 바깥에 있는 주는 서독 영역에 바이트레이틴, 소위 말하는 서독에 편입함으로써 뭐 서독에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편입 통일이거든요. 누가 결정해? Who decide? 동독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주체적으로 동독이.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서독의 전체가 다 서독의 기본법 질서가 다 지배되기 때문에 동독은 다 이제 날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뭐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이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강요스럽고 이런 토론회가 없고 전부 이벤트성만 자꾸 해사니 내가 답답한데 오늘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 좀 듣고 토론을 통해서 또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